자, 433페이지 펴시겠습니다. 433페이지. 예, 회사 코드 2254번. 2254번. 제니스 전자로 로그인 하시고요. 자, 제니스전자는 기출문제 54회에 출제되었던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지가 아니고 이제 전부 다 컴퓨터 화면으로 시험지를 볼 수밖에 없죠. 모두 비대면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 실무수행 평가 문제 이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는 이 제니스전자가 어떤 업종인지 이것만 체크하시고 바로 문제 풀면 돼요.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고 회계기간은 제7기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유의사항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적요 코드 8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왔었고요.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하여야 한다. 네, 우리가 뭐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수행 과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한해서 추가 작업을 하라. 받으러움, 지급어음 이런 거래는 여지없이 그렇게 나오죠. 다음에 5번 제조경비는 500번대의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네, 생산부 관련된 비용 500번대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6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네, 생산부 관련된 제조경비가 아닌 것은 800번대. 근데 다 800번대는 아니에요. 900번대도 있죠. 영업의 비용은 또 별도로 구분을 또 해야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만 800번대를 써라 이 말이에요. 7번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네, 계정과목이 안 맞으면 틀린다 이런 말이죠. 자, 실무 수행해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네. 우리 FAT 1급에서는 기초정보 관련된 문제가 맨 먼저 나오잖아요. TAT 2급에서는 그걸 따로 내지는 않아요. 바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나옵니다.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그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1번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라. 자,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6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은요, 자료 설명. 1번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교보교육재단에 장학기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 서식을 작성하시오. 두 개를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죠.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그 기부금 영수증에 있는 기부 날짜 연월일이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부터 정확하게 1월 15일 입력하시고
현금으로 기부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쓰면 더 빠르죠. 1번 출금하신 다음에 기부금 933이죠. 기부금은 거래처 코드 적용 다 생략 가능합니다. 금액은 6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하는 거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을 작성하겠습니다. 결산과 재무제표에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세 번째 줄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2023 0115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법인 교보교육재단 성명 알 수 없죠. 성명 그냥 지나가시고요. 사업장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 사업자 번호 10182 2513 거래금액 600만원 자, 구분은 여기 보시면은요 20번에 보면 비영리 법인과 거래 이 재단법인이라는 그 교보교육재단 이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번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기부 엔터 치고요. 이 933번 저교회는 장학기금 그리고 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20번에 그게 들어왔는가 봐야 됩니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오면은요 그냥 이걸 무조건 한번 눌러주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걸 클릭을 해줘야 불러온다고 생각하시고 클릭하시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하고 다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 약속어음의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양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자료 설명 2월 10일 주식회사 블루산업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어음을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3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뭐 계정 과목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수취하였던 어음이면 받을 어음이죠. 할인료 이것만 생각나면 되겠네요.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것만 기억나면 되겠죠? 할인료 계정 과목을 뭘로 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나머지는 뭐 다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당좌예금에 입금됐다. 수취했던 전자음. 수취했던 전자음은 받을 어음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전자음 하면 지급어음이고요. 자, 수행과제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할인은 매각거래로 처리합니다. 자, 일반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2월 10일로 일반전표 날짜 바꾸고
자, 차변을 먼저 해도 되고 뭐 대변을 해도 되는데 차변을 그냥 할까요?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오죠.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코드에다 입력하시고, 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0만 원 차감된 돈이에요. 1,970만 원. 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30만 원. 자, 이제 대변이 받으러움이 됩니다. 대변 110번 받으러움. 블루산업이죠. 거래처. 블루산업에서 받아서 보관한 거예요. 블루산업 2020. 금액은 2천만 원. 이것이 이제 수행과제 1번을 한 거고요.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밑에 분계에서, 위에 분계에서 받으러움 줄을 딱 클릭하고 F3을 눌러야죠. 자, 어음 상태. 어음 상태를 할인. 할인 맞아요. 어음 번호. 어음 번호.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찾으면 됩니다.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할인 기관으로 내려가요. 할인 기관은 은행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은행을 검색해 주면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할인했죠? 우리은행 당좌 있네요. 확인. 엔터 치면 지점에 갑니다. 지점 그대로 자동 처리됐죠? 엔터 치면 할인율로 가는데 할인율은 생략해도 됩니다. 할인율은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한 번씩은 다 해봤던 문제들이죠. 기부금이라든가. 다음은 세 번째 리스 회계라는 문제를 냈는데요. 리스 회계. 이거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리스는 면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보시면 전자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기계를 리스로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매월 77만 원에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기계를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회사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운용 리스 계약을 맺고,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금융 리스도 시험 문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하지만 요즘은 금융 리스에 대해서는요, 회계 당국에서 금융 리스는 우리가 적절한 회계 처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스 하면은 운용 리스, 운용 리스가 일반적이에요. 금융 리스는 뭐냐면은 돈을 빌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운용 리스라 하는 것은 기계를 빌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입니다. 이건 임차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차료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임차료 비용 발생. 자, 그래서 운용 리스 할 때 리스료는 비용 처리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기계를 빌린 거니까 우리가 차량을 빌릴 때 뭘로 처리하죠? 임차료로 처리하죠. 임차료. 임차료. 이것도 임차료예요. 기계를 임차했다. 이거. 자, 운용 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용 기계 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분 리스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임차료로 처리하며 여기 알려줬네요. 임차료로 처리하며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예. 부가세 문제라고 따로 시작을 안 했어도 우리가 그냥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하면서도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만나면 그건 매입 매출 전표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3월 10일자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가볼까요? (3월 10일) 자, 계산서 전자계산서 매입이에요. 예, 계산서는 면세고 매입 계산서니까 53이죠. 예, 53. 그래서 유형을 꼭 53으로 해야 되고 훈명에다가 기계 리스료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77만원. 거래처에는 현대캐피탈.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으로 했군요. 예, 리스료를 외상으로 했다. 혼합 분계해야 되겠죠. 외상 분계하면은 외상 매입금이 되니까.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임차료로 바꿉니다. 자, 근데 임차료에는 500번대와 600, 700, 800번대 이렇게 다양한 코드가 있어요. 자, 이 기계가 공장에서 쓰는 기계예요. 자료 설명에서 공장용 기계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번대 임차료로 꼭 해야 됩니다. 800번대로 하면 틀리죠. 자, 내려와서 대변에 임차료를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이 돼야죠.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금이 됩니다. 253번 미지급금 77만원. 네, 탭키 누르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대캐피탈 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임차료 500번대 요거 중요해요. 예, 차변의 임차료 500번대. 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로 넘어갔네요. 예,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는 4문제가 항상 나와요. TAT 2급에서는. 그래서 1번과 2번은 비교적 쉽게 문제를 내고요. 3번과 4번은 까다로운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죠.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자료설명.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전액 농협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인행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을 것. 자, 이거는 이제 FAT 1급으로 보면은 FAT 1급의 부가세 문제 첫 번째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예, FAT 1급에서는 이제 상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거래명세서를 보여주죠. 네, TAT 2급에서는 제품을 매출하고 거래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라 하는 문제니까요. 스타일은 똑같아요. 자, 휴대용 공기청정기 매출한 겁니다. 자, 4월 1일 날짜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4월 1일 날짜로 고치시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11번
품명은 휴대용 공기청정기. 수량 100, 단가 22만 5천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여기선 거래처죠. 클린기업.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해야 될 때는 비워두는 거 알죠? 분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4번. 그러면 카드사를 물어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농협카드 확인. 자, 카드 결제를 선택을 하면은요, 외상 매출금으로 되면서 농협카드를 거래처로 합니다. 네, 아까 문제에서도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됐고요. 부가세 예수금, 네, 맞죠? 대변에 또 제품 매출도 맞습니다. 자, 분계는 그대로 두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야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4월 1일 거를 조회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1일로 이렇게 조회해야죠. 엔터 해가지고 체크. 저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밑에서 발행 확인,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확인 닫고 조회 이렇게 하는 거 FET 1급 준비하면서 충분하게 연습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 비워놨던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리의 1번 문제는 뭐 새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네, 매우 익숙한 그런 문제니까 침착하게 잘 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수정 전자세금이라서 발급 문제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수정 전자세금이라서 발급 문제가 나온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모두 6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6가지 유형. 그거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4월 18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계약금, 요게 까다롭다고 그때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계약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그것을 제품 매출로 했느냐 선수금으로 했느냐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정분 분계 볼 때 그거하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본 거래에 대하여 제품 생산 공장의 일정 지연으로 물량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일은 5월 10일 날이다. 계약금은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받을 때도 현금으로 받았네요. 여기 발행된 거 보니까 165만원 현금으로 받았고 해제한 날도 현금으로 돌려줬습니다. 수행과제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네, 자 그러면 4월 18일 날에 메인 매출 전표에 요
150만 원 공급가액에 15만 원 계약금 관련 거래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4월 18일 날로 입력합니다. 자, 분명의 계약금 공급가액 150에 부가세 맞습니다. 자, 분계를 잘 보세요. 분계가 혼합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 분계를 보셨을 때 부가세 예수금 15만 원에 선수금 150만 원 되어 있죠. 네. 차변에 입금이 됐으니까 차변에 현금 165만 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것이 취소됐으니까 전부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분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 마이너스 분계에서 요 세 개 계정 과목이 제대로 이거하고 딱 일치되도록 우리가 되었는가 확인해 가지고 아마 이게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선수금이 자동 분계될 때는 제품 매출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선수금으로 고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정분을 만들면 이 원래 것이 취소가 돼. 원래 것을 취소시키는 전표가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원본 원래의 거래를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 사유를 계약의 해제라는 4번 선택하세요. 4번 계약의 해제. 그리고 밑에서 확인. 그러면 당초분이 있고 밑에 수정분은 역시 마이너스 분계입니다. 네, 마이너스. 네, 품명에다가 계약금 그대로 둬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고쳐줘도 상관없어요. 계약 해제 이렇게. 안 고쳐도 상관없고. 네, 하지만 계약 해제하는 게 조금 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참고사항 단추를 누르면 되죠? 계약의 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 해제일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기 누르고 날짜를 고칩니다. 자, 자료 설명에서 계약의 해제일은 5월 10일 날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월 10일로 날짜 두 번째 건 바꿔야 돼요. 5월 10일입니다. 날짜 고쳤으면 확인 단추 누르고 또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5월 10일 분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날짜를 5월 10일로 바꿔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5월 10일 거. 네, 분계 혼합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 매출 이것을 선수금으로 바꾸시고 선수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차변으로 한 다음에 현금으로 계정 코드를 현금으로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입력하겠습니다. 165만원 탭키 계정값 그래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분계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이 계약의 해제가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밑에 분계 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발급 전송하는 것을 마무리해야죠.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5월 10일 날 걸 발행해야 됩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0일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이렇게 해주고 닫고 모두 닫고 메인 매출전표에서 조회 해가지고 여기에 전자발행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 두 번째 걸 했는데 두 번째 것까지는 뭐 비교적 간단하죠. 근데 3, 4번이 복잡한 문제를 3, 4번에다 내고 있습니다. 자, 438쪽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우리가 이거 물론 연습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런 계약서를 보고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또 회계 처리도 해줘야 되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자, 그래서 계약서 대략 이렇게 훑어보세요. 아, 이렇게 했구나. 다음 자료는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9월분 임대료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이다.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어요.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나셔야 될 게 임대인이 부담했을 때 간주 임대료를 회계 처리할 때는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차례대로 수행과제 4가지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1번 9월 1일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9월 1일 거. 자,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한 건 1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짜로 입력할까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1일, 유형은 11번, 네, 품명은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 공급받는 자 경기물산이 거래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요. 1번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수행과제 1번에서 나와 있었고요. 자, 분계는 거기 보시면은 임대료를 아까 자료 설명에서 나왔었나요?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고, 제품 매출을 바꿔야죠. 임대료로 바꾸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봐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니까. 그러면 이 임대료를 900번대가 아닌 400번대를 써야 돼요. 영업수익으로 봐야 되니까 되니까 수입 411번 만들어진 거 있네요. 확인.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 수익이다.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330만 원. 탭키 눌러서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꿔야죠.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다. 자료 설명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98,000번.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은 완료가 됐고요.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 제2기 애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적용 이자율 2.9%. 동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부가세 1번 박스에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자, 클릭하시고, 우리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이 2기 애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자, 먼저 이자율 메뉴에 요 이자율 보이실 거예요. 2.9%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는데,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이거 누르면 고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고칠 필요가 없네요. 자, 상호. 자, 상호는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금 계산서에 공급 받는 자 경기물산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계약서에는 안 나왔네, 상호가.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가로 열고 주식회사 경기물산 층 계약서 상단에 있습니다. 3층 호 301호. 동은 생략하자 그랬죠? 엔터. 자, 사업자 번호는 경기물산의 사업자 번호니까요. 세금 계산서 보면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2078 55745가 되겠고, 주민번호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고요. 면적은 계약서 상단에 있었습니다. 130제곱미터. 용도도 계약서 상단에 있죠. 사무실. 자, 임대기간 계약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4조 임대차 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24개월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 0901부터 2025 2025년 8월 말일까지가 되겠죠. 0831 이렇게 2년 기간을 넣어주시고, 보증금 월세계약서 상단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네요. 2000000 2억 원. 월세 300만 원이죠. 부가세 별도 300만 원. 3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관리비 혹시 있다면 관리비를 입력합니다. 관리비가 있다면은 뭐 9월 임대료 받을 때도 관리비가 거기 받아졌겠죠. 없어요. 계약서에도 관리비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계약서 한 건에 대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완성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신고할 때는 임대 사업자니까 요 임대 물건이 하나만 있을 리는 없죠.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있는 대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하면 밑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요 합계가 나타납니다. 합계에서 요 합계에 있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임대사업자의 그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증금 이자 476712 있잖아요. 476712에다가 곱하기 1.1을 하셔라 그랬어요. 1.1 10%를 더해 주는 거예요. 1.1는 하시게 되면은 소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소수는 무조건 버림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이 숫자를 메모해 둬야 돼요. 이 숫자 524383.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의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할 때 부가세 포함한 이 524383을 입력을 해야 이걸 입력을 해야 공급가액이 이게 나타나요. 476712가. 그래서 곱하기 1.1을 한 요 숫자를 메모해 두어라 그랬습니다. 메모하신 거 하시고. 자, 지금 이거는 저장 단추가 없으니까 이미 저장이 된 거고요. 지금 여기에 수행과제 2번을 우리가 완성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라. 이걸 하려고 아까 그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공급 대가를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30일자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9월 30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로 하는 거고요. 자, 유형은 간주 임대료는 증빙을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14건별로 입력하는 거예요. 증빙을 주고받은 게 아닌 거. 14번 건별.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수량단가 그냥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메모했던 숫자 있죠? 524383을 입력하게 되면은 공급가액이 이렇게 바뀝니다. 476712. 이 476712가 아까 원래 있었던 그 보증금 이자 합계예요. 476712. 거래처 없는 거고요. 분계는 혼합을 선택해야 됩니다. 3번 혼합으로 한 다음에 이 간주임대료는 이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 부가세만 회계 처리. 부가세만. 그러면 공급가액은 뭐예요? 회계 처리 안 해요. 공급가액. 부가세만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를 많이 고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부가세 애수금은 그대로 두고 대변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은 차변으로 바꿔요. 차변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문제를 읽으면서 자료 설명에서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세금과 공과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를 쓰세요. 임대사업자의 세금과 공과금은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817번 세금과 공과금으로 바꾸면서 금액도 부가세만큼으로 고쳐줘야죠. 47671 47671
탭키. 거래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간주 임대료의 그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은 날짜하고 유형이 14번 건별이라는 것과 공급가액에다가 이 합계 금액을 넣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 거래처는 다 비워두는 거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이 분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분계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복잡해요. 예. 이걸 기억을 여러분이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4번, 수행과제 4번이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이죠.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저장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엔터. 자, 간주 임대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과세의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과세의 기타에 4번에 반영됐을 거예요. 네. 바로 위에서 저장 단추 클릭하시고 확인.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 4번까지 다 수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문제 답 찾아서 기입하시면 끝나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세 문제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